안녕하십니까, 두배블리TV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바로 장마감 정리하기 전에 간단하게 먼저 한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슈퍼개미 50만 유튜버가 선행매매로 58억을 챙겼다. 그래서 오늘 이분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주식 리딩방, 주식 방송하는 분들이 다 선행매매를 통해서 이제 이익을 취했다는 게 검찰 조사에서 드러나고 6명이 이제 기소가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여기 오늘 김씨라고 불리는 이 슈퍼개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년 6월에 3만원 초반인 주식 종목에 대해서 매도할 때가 아니라 4만 이상까지 봐도 된다. 솔직히 6, 7만원 가도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매수 추천을 하고 이제 이 종목을 주식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했는데, 사실 이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전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 밑에 보니까 자신의 직원들의 이해상충 주식 거래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문책하였지만 자신은 거래 사실을 숨기기 용이한 차익 결제 거래 CFD를 이용해서 선행매매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이제 CFD 계좌 통해서 매도를 해놓고는 방송에서는 외국인이 매도했다 라고 하면서 외국인들 때문에 짜증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CFD가 매도하면 이제 외국인으로 잡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다른 독립 리서치나 그런 주식 관련하는 것들도 다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런 고객분들이 많이 이제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선행매매를 이제 막기 위해서 저희 임직원들이 먼저 이제 임직원 투자 기준 및 서약서를 미리 작성을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용사나 이제 증권사에서 이용하는 그 서약서 양식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도 동일하게 작성을 하고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리포트를 갖다가 발간하기 전에는 만약에 그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저희는 다 강제 매도시키거든요. 강제 매도하고, 그리고 리포트 나오고 나서 3일 뒤에 이제 매수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선행매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이제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분리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은 이러한 선행매매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저희 장마감 정리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 시장이 좀 변동폭이 강했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0.43% 상승한 2593포인트, 코스닥은 0.08% 상승한 876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환율은 0.22% 상승한 1294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시장은 전반적으로 어제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발언 때문에 이제 시장이 변동을 보였고, 미국의 3대 지수가 다 이제 하락을 하고 마감을 했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먼저 반영이 되어서 조정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전략 후강을 좀 보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코스피 이제 매도를 했었고요. 코스닥은 매수하는 모습을 취했습니다. 기관은 양대 시장을 모두 순매수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코스피 종목 위주로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였었고, 코스닥은 에코프로나 2차전지 상위주들도 다 쉬어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시장의 좀 걱정 요인들이 이제 다 어떻게 보면 당분간 해소되었고, 7월달 돼서 또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은 이미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녹아들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다만 시장의 조정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리는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 중에는 포스코홀딩스가 3.53% 상승을 했고요. 간단하게 보면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철강 쪽에서 경기 민감주 성격도 띠지만 여기 저희 기사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전구체 관련해서 2차전지 소재와 관련된 광물 자원, 그리고 거기 1차 가공 자원에서도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포스코홀딩스가 최근 약세를 좀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일도 좀 강세를 보일 확률도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신호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크게 받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강한 매수 신호가 이렇게 안 나오고 소폭만 이렇게 나왔다 볼 수 있겠죠. 시총 상위주 나머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보면, 삼성전자 경우에는 이제 오늘 시장에서 밀려서 주가가 밀려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1.13% 상승 마감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 안에 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이 추세를 내일 시가가 깔끔하게 이 위에서 시작해서 돌파해주면 저는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급락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한 번 더 갈 수 있다라는 시각이 시장에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삼성전자 대비 약세를 보였는데, 삼성전자는 외국계 리포트에서도 이제 매수 리포트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도 들고, 삼성전자가 HBM 쪽으로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도 냈었죠. 특허도 출원했다 하더라고요. 그런 AI용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4가지 이제 이름을 내고 이제 아마 관련해서 상표를 출원했다고 하니까 이런 쪽으로 좀 더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닉스는 여기서 지금 조정 기조를 보이고 있고 21 이평선에서 반등하는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반등을 하더라도 반등했다가 다시 빠지면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은 들긴 하는데, 일단 아직 확정된 거 아니니까 이제 시장은 너무 확단하지 말고 계속 지켜보면서 유연하게 대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반도체 얘기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1.97% 이제 강세를 보였고요. 이 위로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모습, 이건 기술적 반등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거의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거래일을 내리 하락을 하다 보니까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기술적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까? 뭐 그거는 저도 알 수 없으나 일단 오늘 한 가지 확실한 건 블릭스에서 단기적인 매수 신호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돌파를 다 확인하고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온 부분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기아랑 현대차, 네이버까지 볼게요. 기아는 오늘 0.6% 이제 하락 마감했는데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어제처럼 상승을 했는데 보통 다음날 많이 밀리는데 자리를 지켜준 거는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볼게요. 현대차도 비슷한 흐름이고 추세 돌파한 건 현대차가 아직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오늘 좀 매수 신호가 좀 떴는데, 네이버도 오늘 증권사 리포트가 나쁘지 않게 나왔던 것 같고요. 하반기가 이제 긍정적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연관이 있었다 생각을 하고 오늘 블릭스에서 매수 신호가 좀 나왔다. 그 부분은 나쁘지 않으나 매수 신호가 나왔지만 아직 캔들 패턴에서는 완벽하게 이제 주가를 돌리는 모습은 안 나왔습니다. 여기서 주가를 돌리는 모습이 나오려면 이 5일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양봉이 이렇게 하나 더 나와주면 조금 더 신뢰성이 올라가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1차 작게 분할 매도하고 내일 이 종가 확인하고 또 2차 분할 매수를 하면 되니까요. 제가 매도라고 잘못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아직 해 같은 경우에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셀트리온 그룹주가 이제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지만 악재는 없습니다. 악재 없는데 주가가 그냥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약바이오 학회가 끝나고 나서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그렇지만 지금 자리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일시적인 자리는 이탈했지만 매수 신호가 나왔으니까 아마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복귀를 하고 나서도 우리 이제 실적이 중요한데,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실적이 괜찮을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요. 내년에는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바이오시밀러 쪽이 실적이 잘 나올 때, 특히 역대 최대 실적을 얘기하게 되면 항상 바이오 쪽에 이제 바람이 불더라고요. 옛날에 이런 바이오 대시세가 낼 때도 셀트리온 그룹주는 이 실적이 항상 동반이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실적 동반이 확인이 되면 바이오 쪽은 투심이 또 돌아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오늘 JYP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JYP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 JYP는 오늘 이제 비구름이 떴습니다. 비구름이 떴는데 여기서 물론 다시 반등을 할 수는 있겠으나 위치 자체가 그 배사부님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 급등패스 분들은 아실 텐데, 여기 이평선에 이제 어떻게 달린 것들, 여기 부르는 명칭이 있죠. 그런 고드름이 달린 약간 모양에 가까운 것 같은데,
그래서 잘하면 여기서 지금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위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을 받더라도 당연히 지지 구간은 여기쯤에 형성이 되겠죠. 12만원쯤에 지지선이 있으니까 여기서 반등하는지 안 하는지도 좀 같이 지켜볼 포인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저희가 쭉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장마감 토픽 넘어가서 오늘 이렇게 흑연, 오늘 키워드 흑연, 교육, 쌍방울, 토큰증권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왜 이렇게 급하게 하냐면요, 조금 있다가 제가 오늘 급등패스 비공개 라이브 강의가 있어가지고 오늘 좀 빠르게 이제 마치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미리 사전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흑연이 새로운 키워드로 등장을 했고요, 쌍방울도 새로운 키워드로 등장을 했습니다. 쌍방울 그룹주가 다 같이 이제 오름세를 보이면서 일시적으로 좀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따로 뭐 나온 얘기가 없어서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시적으로 끝날 확률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외에 이제 흑연 쪽은 기사가 하나 있었죠. 2035년까지 흑연 광산이 97개가 더 필요하다. 테슬라랑 벤츠가 흑연 확보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전세계 흑연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전체 흑연 수요 중에 50% 비중이 넘게 전기차가 이제 차지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흑연이 계속 필요하게 될 거라는 게 이 시장에서 오늘 흑연과 관련된 기업들이 반응한 포인트입니다. 흑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연 흑연이 있고 인조 흑연이 있는데, 그런 에너지 효율이나 이런 측면은 자연보다 인조 흑연이 더 강하고요. 인조 흑연보다 우리가 좀 더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실리콘 음극재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극재 재료로 들어가는 광물인 흑연이 이제 움직였는데, 이렇게 오늘 한번 이제 음극재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였으면 다음번에는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 기업들이 또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흑연 관련돼서 강하게 움직인 친구들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상보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네, 상한가 간 종목들은 따라가면 이제 위험하시니까 지켜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눌림목이 오면 그때를 활용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보면 이 바닥에서 이미 다 박스권을 갖다가 그려놓고 오늘 돌파한 거라서 이런 거는 내일 한 번 더 추가 급등도 할 수 있는 자리지 않나 라고 보여지지만 신규 진입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경 BK도 한번 보면요, 태경 BK도 비슷한 흐름을 띄고 있네요. 지금 흑연주들이 다 비슷한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XINC는 조금 다른데 여기는 바닥까지 조정을 다 받고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해도 뜨고 하면서 어느 정도 저점을 올려가다가 슈팅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은 아직 바닥에 있었고 거래량이 그동안 죽어 있다가 이제 나온 거라서 아마 추가적인 상승도 있을 수도 있다. 만약에 거래량 없이 이런 상한가 간 종목들은 동일하게 상한가가 아니네요. 이 종목은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상한가를 가지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 그리면 이렇게 장대 한번 그리고 나서 그대로 이렇게 쭉 가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바닥을 이렇게 기면 그때 아마 주목을 해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눌림목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평선은 이렇게 생기면서 가잖아요. 주가가 횡보하다가 이 평선을 밟고 가는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눌림목을 갖다가 주목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흑연 쪽까지 봤고요. 다음 이제 교육주가 오늘도 강했습니다. 오늘은 애니능률 혼자 이제 강했고 그 외에 뭐 디모와 유비온 또 오늘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니능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한 번 더 급등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죠. 아무래도 테마성 급등이다 보니까 시장의 참가자들이 차익 실현을 하는 식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상승을 하더라도 저항이 일부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자리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오늘 실제로 부딪혔고 매물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결국은 꺾이게 될 텐데, 꺾일 때 바로 이렇게 수직으로 하락해서 꺾이냐 아니면 이평선에서 한 번 더 눌림목 조정을 받고 한 반등을 하냐, 이제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조정을 갖다가 기다리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주식은 양봉에서 매수하면 물릴 확률이 높고요, 음봉에서 매수하면 오히려 수익을 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 항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하고 오늘 토큰 증권 얘기가 또 나왔는데요. 이제 STO 얘기가 제가 키워드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에 나왔네요. 6월 9일에 토큰 증권 키워드 나오고 또 2주간 쉬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큰 증권과 관련해서는 오늘 서울옥션이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예전에도 제가 중소형 증권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했었고, 아니면 이렇게 옥션처럼 이런 경매 사업을 하는 친구들, 혹은 블록체인이나 기존의 NFT 사업을 하는 기업들도 이제 사업 확장 범위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큰 증권에서는 오늘 서울옥션이 강한 모습 보였고요. 그 외에도 이런 기업들, 뭐 한국정보인증부터 이런 기업들이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 오늘 주가가 만약에 급락을 한 기업들이 있으면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배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번외로 오늘 무더위 쪽으로는 이제 경동나비엔이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동나비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경동나비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래량 터졌을 때 경동나비엔은 이제부터 새로운 모습을 보일 겁니다 라고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여기서 횡보를 하고 다시 급등하는 모습인데, 방금 제가 그 눌림목 얘기했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장대 양봉 나오고 나서 약간 횡보를 하거나 조정을 받거나 하는데 이평선을 밟고 가느냐를 이제 보자라는 거였잖아요.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평선 밟고 다시 상승한 케이스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수출 실적도 받쳐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북미 쪽, 특히 북미 쪽에서 경동나비엔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괜찮고, 제가 경동나비엔 이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얘기할 때 여기서 콘덴싱 에어컨도 새로 나오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할 이제 신사업 포인트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 경동나비엔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주봉상 봤을 때는 회사의 추세가 확실하게 바뀌었죠. 그래서 그 바뀐 자리가 이 자리였다, 제가 이때 얘기했던 이 자리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동나비엔 갖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제가 오늘 장마감 정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급등패스 라이브에서는 저희 오늘 뭐 품절주나 혹은 경영권 분쟁, 사실 시장에서 뭐 일반 실적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과 좀 다른 부분들을 갖다가 주로 많이 다루고요. 그런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찾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급등패스 이제 신청하시면 같이 배우실 수 있으니까 이번 주까지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마감 정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